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대구과학고에 근무하는 진로교사 남영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학교생활 디자인하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학교생활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뭐니 해도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습 설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공부를 아무리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친구들, 또는 공부가 하기 싫은 친구들, 또는 이번에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순서는 저의 꿈 이야기를 통한 학습 동기부여, 그리고 복습의 방법이나 복습의 효과, 그리고 5단계 학습법과 그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5년 전부터 공부법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 중에서 특히 공부 방법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 책들을 통해서 저만의 공부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진로교사로 활동하면서 방과후 활동으로 진로학습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전임교에서 어떤 학생이 저랑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성적이 30% 내외였었는데 얼마 전에 그 학교에 방문해 보니 그 학생이 졸업할 때는 문과 1등으로 졸업했다는 사실을 듣고 저는 꼭 제가 1등한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 진로교사들이 진로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12월이었나요? 그때 모의 면접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는데 어떤 학생의 성적을 보니 1, 2학년 성적과는 달리 3학년 성적이 올 1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생겼니라고 물었더니 그 학생이 하는 말은 저 선생님 알아요.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학생이 2학년을 마치고 나서 진로 상담 프로그램에 저를 만났다는 것이었어요. 이 앞에 이 두 가지 사례가 전적으로 저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랑 함께한 친구들이 그러한 놀라운 성과를 이룬 것을 볼 때 저는 진로교사가 된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주제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 꿈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저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그다음 복습의 효과와 그다음 5단계 학습법, 그다음에 5단계 학습법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저의 꿈은 무엇이었는지 혹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죠? 네, 저의 꿈은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 난관은 바로 저희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저희 사형제의 교육비를 감당하기에 저희 집안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구미 공장에 가서 돈을 벌어서 두 오빠의 학비를 부담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또 남아 선호 사상이 너무나 강해서 저는 어머니로부터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열등감과 자존감 하락이라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언어 장애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언어 장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어 장애 때문에 학교에 가서 발표 불안과 그다음 학습에 대한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저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출석 부를 때 대답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가 현재 이렇게 꿈을 이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누가 봐도 제가 학교 선생님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들이 보기에 불가능한 목표나 꿈이라 하더라도 자신을 믿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계획을 세웠을 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라고 하는 친구들은 설사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3일째 되는 날 다시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네, 계획을 세우는 것과 세우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때는 하루에 대한 반성도 없겠거니와 뭐 부담이 없기 때문에 또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또 어제와 같은 무의미한 생활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계획을 꼭 세워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실행인데요. 보통 모든 사람들이 목표 설정도 하고 계획까지는 무난히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 실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게으름과 잠이 많아서 공부하는데 진짜 많은 어려움을 느꼈는데, 저는 잠을 깨우기 위해서 잠이 올 때 제자리에 누워서 자지 않고 책상 위에서 엎드려 잔다든지 뭐 장소를 이동하면서 공부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3개월 동안 밤을 날조를 삼아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때론 공부하다가 밖에 나와보면 벌써 아침 해가 떠 있는 것을 보면서 나의 앞날도 저렇게 아침 해처럼 찬란하게 빛났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노력한 얘기를 하다 보니 이승엽 선수의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승엽 선수는 진정한 노력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평범한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네. 여러분들이 진정한 노력을 했을 때 그 노력은 결코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어릴 때 선생님들로부터 많이 들은 얘기가 남만큼 해서는 절대 남을 앞설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남보다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들의 성적은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선생님은 공부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시험이란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이란 단어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무엇으로 내릴 수 있으신가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란, 저는 시험이란 무슨 대회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너무 생뚱맞죠? 네. 제가 생각한 것은 시험이란 바로 떠올리기 대회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칠 때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지를 받았는데 갑자기 공부한 내용이 떠올려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시험을 마치고 나서 떠올려진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시험을 떠올리기 대회다라고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이 정의를 통해서 저는 또 하나의 공부법을 제의한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떠올리기 작업을 꼭 거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래 부르기 대회에 나간다 라고 했을 때 노래를 단 한 번도 부르지 않고 노래대회에 나가는 사람은 없겠지요. 요즘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던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스 트롯이라는 대회에 나간다 했을 때 과연 몇 번 정도 노래를 부르고 나갈 건가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1단원, 2단원 또는 뭐 영어 단어 100개를 외웠다 했을 때 바로 넘어가지 않고 방금 내가 공부한 내용이 얼마나 떠올려지는지 그 테스트 작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떠올리기를 한번 한 내용은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서 시험과 같은 긴장 상황 속에서도 잘 떠올려지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복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보통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 복습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또는 방금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테스트 받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테스트를 하거나 복습을 할 때 방금 공부한 내용이 다 알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테스트 과정을 거치면 영어 단어를 100개를 외웠을 때 막상 떠올려지는 것이 50개도 안 된다. 이랬을 때 나머지 50개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친구들은 속상해서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자신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작업을 꼭 했으면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대체로 자신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공부를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친구들은 자신이 모르는 내용보다 아는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꼭 테스트하는 과정, 다시 말하면 복습하는 과정을 꼭 거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복습이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빙하우스라는 심리학자는 이 복습의 중요성을 연구 결과로 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한 것들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으시죠? 네, 저도 그래요. 그분의 결과를 보면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10분이 지나서 다시 복습을 하게 되면 하루 동안 기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억한 것을 다시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다시 복습을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기억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되면 한 달 동안 기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기억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게 되면 6개월 동안 기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복습은 어느 시점에서 하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착안해서 5단계 공부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에빙하우스라는 심리학자는 어떤 학습 내용을 5번 정도 반복해야만이 자신의 지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5단계 공부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예습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예습을 해본 친구들이 있나요? 네, 제가 진로 상담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예습을 해본 적이 있냐고. 그랬더니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한두 번 정도 예습해 본 적이 있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예습을 해보니까 어땠어? 라고 물어보니 확실히 수업 내용이 잘 기억이 되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습은 바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습을 하게 되면 수업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수업 내용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 예습은 5분 정도 이렇게 짧게 해도 되지만 30분 정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도 된답니다. EBS 프로그램을 보니 예습을 길게 한 친구랑 예습을 짧게 한 집단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프로그램을 검증해 보니까 예습을 길게 한 친구들이 훨씬 더 장기간 동안 기억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네, 예습을 했을 때 다음 단계는 이제 수업에 참여하게 되겠죠. 예습을 했을 때는 수업이 기대되기도 하고 수업에 좀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특히 더 좋은 장점은 예습을 한 경우는 아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이 구분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습을 한 친구들은 아는 내용이 나오면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을 듣고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더 집중해서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선택과 집중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수업에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3단계입니다. 이 3단계는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면 쉬는 시간이 10분이죠. 그 10분 중에서 8분은 여러분들 마음껏 활용하시고 2분만 방금 배운 내용을 쭉 훑어보는 복습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그 10분 중에서 2분은 방금 전에 배운 시간의 내용을 복습하고 나머지 2분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예습하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자율학습 시간이란 것이 있을 텐데 또는 학교마다 자율학습실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지만 없는 학교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율학습 시간이나 집에 가서 그날 하루 배웠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때는 좀 더 꼼꼼하게 복습을 해야 되겠죠. 다음 마지막으로 주말의 복습입니다. 여러분들 주말이 되면 시간이 참 많으시죠. 그렇지만 그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여러분들이 잘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말에 한 주일 동안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5단계, 다시 말하면 5번의 복습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시험 공부를 언제부터 하니? 라고 물어보면 시험 치기 전 3, 4주 전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5단계 학습법에 따라서 어떤 한 과목을 공부했을 경우에 이 3, 4주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아는 내용이 70에서 80%, 모르는 내용이 20에서 30% 정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 공부할 맛이 나지 않을까요? 보통 친구들이 시험 3, 4주 전이 되면 아주 감정들이 예민해져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책을 폈을 때, 공부하려고 했을 때 책을 폈을 때 보니 자신이 분명 배웠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는 내용은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되고 공부해야 될 내용이 70에서 80% 정도라면 심적인 부담이 많이 느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꿎은 강아지를 발로 차기도 하고 대문을 쾅 닫기도 하겠죠. 그래서 어머니와의 관계도 나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5단계 학습법을 권해드립니다. 이 5단계 학습법을 전 과목에 걸쳐서 갑작스럽게 시작하는 것은 아마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처음 시작할 때는 자신이 관심 있는 과목이나 자신 있는 과목, 한두 과목만 정해서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성적인 학생부에 기록되는 성적, 숫자는 분명히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지 못한 숫자를 보게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때까지 한 번도 1등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친구가 이런 공부법을 통해서 1등급을 한 과목을 받았다면 이런 친구들은 분명히 스스로 성취감 때문에 남들이 뜯어 말려도 공부를 하려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처음에는 자신이 관심 있는 과목이나 자신 있는 과목에 이 5단계 학습법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 공부법이 좀 도움이 되었나요? 선생님은 노력하지 않고 어떠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만큼 무모한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 방법에 실패했거나 자기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는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을 얻어서 꼭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선생님은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